어, 우리가 그림 검사에서 HTP나 KFD에서 이제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냥 이렇게 약간 바깥에 형태만 그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그 HTP의 사람 그림 또 KFD에서 나오는 가족의 사람 모두 다가 그렇다라는 게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지만 HTP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아상이 대인관계에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뭔가요? 내가 너무 불쌍하거나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 초라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럼 나에 대한 것이 이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도 어때요? 대상에 대해서도 이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라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세울 수 있는 가설은 이 청소년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자아 개념이나 자기상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보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그걸 이제 다른 검사를 이제 이 가설이 좀 어떻는가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나무 그림이 어떤가요? 나무 그림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럼 나무 그림에서 나무가 잘릴 것이다.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자아상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가 잘린다라는 거죠. 약한 가지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잘린다라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잘리는 거죠. 그 관리를 나무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것에서 잘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에 대한 위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져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의 상담사의 개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약한 가지들이 있는데 잘 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리지만 다듬어 준다라는 건 이 자기를 좀 다듬어 준다라는 돌봐줄 이런 욕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그림 자체에서도 상은 트라우마가 크게 있고 분노가 엄청나게 있잖아. 가지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분노만 있잖아요. 이게 내적 분노가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수간이.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내면은 내적인 분노가 많아서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게 큰 이런 것으로 이제 막고 있는 그러나 안에는 상처와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인다. 상담사의 개입은 다듬어 준다. 뭘 다듬어 주냐? 상처를 보듬어 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적 분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도록 분노는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왜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을까 봤을 때 뭔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 이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까 싶어서 가족이 이제 꼭 어려움이 가정 폭력의 가정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 완벽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이제 사회적 위치에서 뭔가 전문적인 가정이거나 이런 가정일 때도 이런 자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별로 싸우지도 않고 되게 이제 너무 이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싸움이라는 것은 갈등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삶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항상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죠. 너 1% 안에 들어라, 2% 안에 들어라, 3%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떤 기대를 주게 될 때 우리가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나 스스로를 볼 때는 굉장히 무가치하다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나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요? 부모가 세워준 그 기대치가 안 될 때 부모가 실망할까 싶어서
나의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그런 괴리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담자에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지금 이 투사 검사에서 내담자의 그런 그 디스크립션 진술을 본다면, 집에서 볼 때 집이 이제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냐라는 이런 가설을 지지해주는 이야기가 사람이 없다, 집이 사람이 없다, 춥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냉랭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돌봄을 내담자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뭔가요? 무기, 사냥개,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 집에서 필요한 게 무기하고 사냥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가정을 뭔가요? 침범할 거라는 거고, 지킬 수 있는 무기나 사냥개. 그러니까 사냥개라는 건 누가 오면은 딱 잡으는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안전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불안해 여긴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그래서 부모가 뭐 화이트 칼라에 대한 직종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급발진한다라는 말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지만 한 번씩 되게 화를 내게 될 때 또 화를 냈다가 괜찮아지고 이런 이제 이런 정서적으로 그런 부모들은 내담자가 느낄 때 청소년들이 안전성을 느끼는 못하는 거죠. 언제 화가 날지 모르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제 정서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투사검사에서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부분들. 그리고 넝쿨이 자라고, 폐허가 될 것이다, 집이. 집 자체가 어떤 이런 따뜻함 이런 게 아니라 폐허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잘려진다라는 거, 폐허가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멸이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기나 집이나. 굉장한 내담자의 그런 무기력이나 힘든 부분을 이 투사검사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또 극단적인 좀 대비적인 표현들이 KFD에서 뭐 하고 있냐고.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 먹어도 허기지다. 이게 뭐 음식이겠어요?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내담자가 자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자책이 심하고 자기 혐오적이고 관계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로 대인에 대한 부분도 안정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내담자의 지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그릴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은. 형태만 그렸는데 안의 것들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뭔가 들 게 필요하다.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뭔가 성취적인 거겠죠. 누군가 삶을 바꾸어 줄 아이디어. 누군가 삶은,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이제 그런 자기의 것도 있지만 아까 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누군가 삶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욕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어떤 걸 성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기대치가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지점 같아요. 그래서 상담사가 좀 정서적으로 다듬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우선 주고, 이 분노라든가 상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짧은 회기 안에서는 이걸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에서는 그렇게 내담자의 그런 그림, 얼굴이 나오지 않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냥 다 형체만 그린 거죠. 형태. 딱 형태만 그린 거지 뭐 이렇게, 그죠? 형태만 그렸지 목이나 이런 것들도 옷을 입고 있지만은 되게 이제 전혀 그리질 않았잖아요. 머리도 그렇고
머리나 이런 얼굴 자체도 구분이 없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내담자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이제 채워간다는 것은 안정감이 들어야 가능하니까 그것을 상담자가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싶습니다.